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의 항공 전력을 사실상 표준화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나라가 자연스럽게 미국의 선택을 따를 것이라 여겼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야만 했던 한 국가가 정면으로 이를 거절하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유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는 단순한 기술 논쟁을 넘어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외국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부품 하나 바꾸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을 이 정도의 자신감으로 이끈 것일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표준. 2023년 11월 나토 자문실에서 넘어온 문서에 이 단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V280 연합작전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 강권. 표준이라는 단어는 선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인 강요였죠. 저는 미 육군 항공대에서 25년간 틸트로터를 분석한 마이클 스탠튼입니다. 이런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동맹국의 기동헬기 통합 운용을 위해 V280을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강권함. 강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협력 문서를 봤지만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문서 하단 메모였습니다. 한국, 독자 개발 노선으로 거절 기류 감지됨. 나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한다고요? 미국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절한다는 겁니까? 나는 한국 군사 기술을 오래 지켜본 사람입니다. F-35 기술 이전 거절 사건도 기억하죠. 그때 한국은 미국이 핵심 기술을 주지 않자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강경했습니다. 나는 관련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ADD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 의견서들이 있었죠. 이제는 우리 기준으로 개발할 때입니다. 미국 플랫폼을 따라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공식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상한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V280은 항속거리 3,500km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장거리 기동 능력이죠. 그런데 XUH 한국 기동 헬기의 목표는 500km였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불리했죠.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바보는 아닙니다. 나는 한반도 작전 환경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독도에서 평양까지, 서울에서 대련까지 모두 500km 안쪽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죠. 한국은 3,500km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한국이 싸워야 할 전장은 한반도였습니다. 500km면 충분했죠. 아니, 정확했습니다. 설계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록을 발견했죠. 수리온 개발 당시 설악산 고고도 시험 보고서였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 부품 결함을 한국 연구진이 먼저 발견했다는 기록이었죠. 미국 업체가 제공한 로터 블레이드에 미세한 진동 결함이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정상 범위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이 72시간 연속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함을 증명해냈던 겁니다. 미국은 결국 인정했지만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기록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이 결함을 숨기려 했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그걸 밝혀냈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V280을 표준으로 강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이 독자 플랫폼을 완성하기 전에 시장을 장악하려는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은 흐렸죠. 25년 동안 미국 기술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자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500km로 자기 전장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설계였죠. 미국 부품 결함을 스스로 찾아낼 만큼 기술력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미국의 기준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국은 왜 이렇게 다급합니까? 한국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V-280이 정말 최고가 맞습니까? 내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XUH 관련 자료를 더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수치를 발견했죠. 전환 속도였습니다. XUH의 목표는 10초 이하였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V-280의 전환 속도는 약 12초입니다. 겉보기엔 2초 차이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2초는 생존과 죽음을 가릅니다. 계산해보니 생존성이 15에서 20% 상승하는 수치였죠.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왜 10초를 목표로 잡았을까요?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기록들을 발견했죠. TR100, 니오100, VT 시리즈. 한국이 지난 10년 이상 쌓아온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틸트로터 전환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10년 넘게요.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이런 데이터를 쌓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까? 더 놀라운 건 적어도 회피 알고리즘이었습니다. XUH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회피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산악 지형과 해안 적어도 비행에 특화되어 있었죠.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수준의 알고리즘을 갖추기 힘듭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장에서 봤던 500km 항속거리의 진짜 의미를요. 한국은 장거리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장거리보다 더 중요한 걸 선택한 겁니다. 생존성이었죠. 500km면 독도부터 평양, 대련까지 모두 커버됩니다. 한국 전장에서 필요한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전환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회피하는 겁니다.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3,500km를 원합니다. 태평양을 건너가야 하니까요. 원정 작전이 기본이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전장은 바로 코앞입니다. 장거리보다 생존이 먼저였던 겁니다. 나는 계속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MUMT 유무인 복합 전술 레벨 4 구현 목표였습니다. MUMT 레벨 4는 유인기 1대가 무인기 3대에서 5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현대 항공전의 핵심이죠. 그런데 V280은 아직 레벨 4를 안정적으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실험 단계에서 계속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레벨 4 구현을 목표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미국보다 3년에서 5년 빠른 속도였습니다. 나는 손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전환 속도 10초 이하, 적어도 회피 알고리즘, 한반도 최적화 설계, 그리고 MUMT 레벨 4.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한국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수치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체 단가였죠. XUH는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V280은 1,400억 원입니다. 2배가 넘는 차이였죠. 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V280을 1대 사는 동안 한국은 XUH를 2대 이상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력 투사 능력이 2배라는 뜻이죠. 나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순간 모든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빠르고 더 살아남고 더 많이 배치하는 게임이었죠. 나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XUH는 단순한 기동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장에 최적화된 생존성을 극대화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빠르게 미래 전술을 준비하고 있었죠. 내 확신의 첫 번째 금이 갔습니다. 아주 크게요. 미국이 최고라는 확신, V-282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 한국은 따라올 뿐이라는 확신. 그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깊었죠. 그런데 내 머릿속엔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한국이 이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XUH의 생존성 패키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자료를 펼치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죠. 이건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리온에서 얻은 장갑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LAH 소형 무장 헬기에서 검증한 적외선 방호 시스템, 전자전 패키지, 레이저 경보기까지 모두 XUH로 통합되고 있었죠. 나는 그 목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리온은 한국이 10년 넘게 운용하며 실전 데이터를 쌓은 헬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축적된 장갑 기술이 XUH에 들어가는 겁니다. LAH는 최신 전자전 기술의 집합체죠. 그 기술도 XUH로 넘어갑니다. 이건 그냥 새 헬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헬기 기술의 총집합이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국이 가진 패키지가 아니다. 미국도 당연히 생존성 패키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달랐죠. 미국은 모듈화된 범용 시스템을 씁니다. 한국은 자기 전장에 맞춰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V-280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설계 자료를 분석하던 중이었죠. V280은 장거리 고도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3,500km를 날아가야 하니까요. 그 때문에 장갑과 전자전 패키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원정 이동이 기본 컨셉이었던 겁니다. 빠르게 날아가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전장은 산악과 해안, 그리고 전자전 밀집 지역입니다. 전환과 회피, 생존이 핵심이죠. 나는 두 기체의 설계 철학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V280은 원정형 장거리 플랫폼이고 XUH는 근접 고밀도 생존형 플랫폼입니다. 어느 쪽이 우월한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전장을 상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장에서 봤던 단가 차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V-281대 XUH 2대. 이 차이가 실제 전력 투사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V-280 10대를 배치하는 경우와 XUH 20대를 배치하는 경우를 비교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의 기동량이 2배였습니다. 한 번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2배, 동시 작전 지점이 2배, 전장 커버리지가 2배. 내 머릿속에서 전력 그래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체 성능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군사 전략의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였죠.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혀야 했죠. 그런데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책상에 놓인 또 다른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외 언론 보도였습니다. 영국의 한 군사 전문지였죠. 한국, 아시아 최초 틸트로터 독자 개발 가능성.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XUH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도전이 아니다. 아시아에서 틸트로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제외하면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없다. 나는 기사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헬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독자 개발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한국은 수리온 LAH를 거치며 헬기 기술을 체계적으로 축적했다. XUH는 그 기술의 정점이 될 것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경쟁 플랫폼을 보유한 최초의 동맹국이 된다. 경쟁 플랫폼.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경쟁한다고요? 나는 미국 출신입니다. 25년간 미국 기술을 신뢰해왔죠. 그런데 지금 해외 언론은 한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전환 속도, 생존성 패키지, 전력 투사력, 단가 경쟁력, 그리고 독자 개발 가능성. 이 모든 게 한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죠. 나는 평생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확신이 내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자료들은, 내 계산은, 내 분석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의 문제였죠. 나는 데이터를 믿는 사람입니다. 추측이나 희망이 아니라 숫자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던 겁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XUH는 V-280과 대등하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더 우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내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죠. 내가 평생 믿어온 기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기준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의 기준이었죠. 일주일 후 나토 자문단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나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죠. 주제는 동맹국 항공전력 표준화 방안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미국 측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맹국의 틸트로터 독자 개발은 불필요한 중복입니다. V280을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 말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필요한 중복이라고요? 한국의 XUH를 그렇게 단정하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지고 있었죠. 다른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플랫폼을 따라오면 됩니다. 굳이 독자 개발할 이유가 없죠. 그 문장 속에는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순응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누군가 XUH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설계는 경험 부족입니다. 실증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죠. 그 발언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실증 데이터가 부족하다고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TR100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데이터를 쌓아왔다는 걸요. 그런데 이 회의실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까? 나는 입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발언이 나왔죠. XUH의 항속거리 500km는 명백한 단점입니다. V-280의 3,500km와 비교가 안 되죠. 회의실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항속거리는 단점이 아니라 설계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전장에는 500km면 충분하다는 걸 나는 이미 계산했었죠.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전환 속도, 저고도 회피, 전자전 패키지. 세 가지 항목을 V-280과 XUH로 비교했죠.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XUH가 세 항목 모두에서 우위였던 겁니다. 전환 속도는 10초 대 12초, 적어도 회피는 한국 알고리즘이 더 정교했고, 전자전 패키지는 실전 검증된 한국 시스템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내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발언들은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근거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왜입니까? 왜 데이터를 외면하는 겁니까? 나는 그래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XUH는 한국 전장에서 V-280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회의실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미국 출신입니다. 25년간 미국 항공대에서 일했죠. 내 경력, 내 정체성, 내 모든 것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계산한 데이터는 한국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미국 기술을 부정하는 사람입니까?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내 머릿속도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평생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미국이 최고다. 미국 기술을 따르면 된다. 그게 내 기준이었죠. 그런데 그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XUH는 특정 영역에서 V280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진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앞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환 속도에서, 생존성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죠.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국이 유일한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한국이 진짜 우위라면, 만약 내가 지금까지 틀렸다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나는 한국 측 자료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영상 한 편이 도착했습니다. 설악산 고고도 시험 기록이었죠.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리온이 설악산 상공을 날고 있었죠. 고도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터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된 겁니다. 미국 업체는 정상 범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멈추지 않았죠. 72시간 연속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연구원들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이었죠. 집요함이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결함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견했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나는 다른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현장 기록이었죠. 보고서를 읽으며 나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데이터 집착이라는 말이 이해됐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하나의 수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동, 모든 변화, 모든 이상 신호를 기록했죠. 미국이 정상이라고 한 부분조차 다시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결함을 찾아냈던 겁니다. 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요. 이건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10년, 20년 쌓아온 집요함의 결과였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탄소 복합 소재 적용 기술이었습니다. XUH에는 대규모 복합 소재가 적용되고 있었죠. 로터부터 동체, 꼬리부까지 포함했습니다. 나는 그 기술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세계에서 11개국만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주요국, 일본, 그리고 한국. 한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조차 쉽지 않은 걸.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이 해냈다. 복합 소재 기술은 항공 우주 분야의 핵심입니다. 무게를 줄이면서 강도를 유지하는 기술이죠. 그걸 한국이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자료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실전 운용 사례를 발견했죠. 한국 헬기는 군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소방, 해경에서도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수리온이 산악 구조 작전에 투입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해경 헬기가 조난자를 구조한 사례도 있었죠.
이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이고 있었던 겁니다. 실전 검증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미국 헬기는 대부분 군사작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헬기를 운용하고 있었죠. 그만큼 데이터가 많다는 뜻입니다. 경험이 깊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죠. 72시간 연속 분석, 복합 소재 기술, 실전 검증.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25년간 전장을 연구했죠. 전장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화려한 논문입니까? 아닙니다.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실전에서 작동하는 기술입니다. XUH의 컨셉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생존이었죠. 한국은 논문을 쓰려고 헬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복잡했죠. 한국 기술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영상이, 실전 기록이 모두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기술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실력이다. 그 말을 인정하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안에 있던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길은 어쩌면 미국이 가는 길보다 더 현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는 비공식 연락 하나를 받았습니다. 미국 군수업계 관계자로부터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XUH가 성공하면 시장 판도가 흔들립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쟁이 생긴다는 뜻이었죠. 미국이 독점하던 틸트로터 시장에 한국이 진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V-280의 동맹국 표준화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을 압박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죠. 나는 온몸에 냉기가 도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전쟁이었죠. 나는 XUH 개발 규모를 확인해 봤습니다. 총 개발비 8조 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8조 원이라고요? 이건 KF-21급 규모였습니다. 성공하면 한국은 아시아 최초 독자 틸트로터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항공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20년 쌓아온 기술이 한순간에 후퇴할 수도 있었죠. 나는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엄청난 도박이었죠. 한국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과 실패, 두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난관이었죠. 나는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전환 로터 메커니즘, 이게 가장 큰 벽이었습니다. 틸트로터의 핵심은 전환 메커니즘입니다. 헬기 모드에서 비행기 모드로 바뀌는 기술이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항공 기술 중 하나입니다. 미국도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V-22는 개발에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사고도 있었습니다. V280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입니다. 과연 넘을 수 있을까요? 나는 기술 보고서를 더 읽었습니다. 전환 각도, 균형 제어, 진동 억제. 모든 게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만 어긋나도 기체 전체가 불안정해지죠. 이게 세계 최고 난이도 기술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내부 의견이었죠. 예상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측에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산 부담이 너무 큽니다. 미국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의견들을 이해했습니다. 8조 원은 엄청난 돈입니다.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죠. 미국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엔지니어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쌓였습니다. 10년 준비했습니다. 이제 해낼 때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죠. TR100부터 10년간 쌓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수리온과 LAH에서 얻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세계 최고 난이도 기술을 한국이 해낼 수 있다는 겁니까?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본 자료들이 떠올랐죠. 72시간 연속 분석으로 미국 부품 결함을 찾아낸 집요함. 세계 11개국만 보유한 복합 소재 기술. 실전에서 검증된 생존성 패키지. 이 모든 게 한국이 쌓아온 실력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였죠. 한국이 정말로 해낼 수도 있겠다는 기대였습니다. 과거 미국이 독점하던 기술에 한국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면으로요. 8조 원을 걸고 국가의 미래를 걸고 20년 항공산업의 운명을 걸고 도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 항공산업의 지도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유럽만 가능하던 기술을 아시아 국가가 보유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판도의 변화였죠. 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요. 한국이 세계 항공전력 지도에 새로운 점을 찍으려는 순간을요. 한국이 세계 지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지금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는 걸요. 나는 증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변하는 순간의 증인이었죠.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뜨거운 기대가 채우고 있었죠. 한국이 정말로 해낸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 XUH 전환 시험 영상이 공개됐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XUH가 나타났습니다. 헬기 모드였죠. 그리고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로터가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죠. 카운터가 올라갔습니다. 5초, 7초, 9초. 그리고 멈췄습니다. 9.3초.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멈췄습니다. 9.3초라고. 내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도 해내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V280은 12초입니다. 한국이 2.7초를 앞섰던 겁니다. 그것도 목표치 10초보다 빨랐죠.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적어도 회피 테스트였습니다. XUH가 산악 지형을 비행하고 있었죠. 급격한 방향 전환, 빠른 고도 변화. 그런데 기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TR100과 니 시리즈 데이터가 XUH를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V280은 이 구간에서 진동과 균형 문제를 겪습니다. 그런데 XUH는 안정적이었죠. 한국은 한반도 실전을 알고 있다.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투를 상정한 설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나는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MUMT 유무인 복합 전술 레벨 4 시연이었습니다. 유인 XUH 일대가 화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인 헬기 4대가 비행하고 있었죠. 유인기가 명령을 내리자 무인기들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완벽한 동시 제어였습니다. 이건 헬기가 아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공중분대다. 유인기 한 대가 무인기 여러 대를 지휘하는 겁니다. 이건 헬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공중분대 전술이었죠. V280은 아직 MUMT 레벨 4가 불안정합니다. 실험 단계에서 통신 지연과 제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시연에 성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기를 꺼냈죠. 전환 속도, 회피 안정성, MUMT 능력, 그리고 단가. 모든 요소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래프를 보며 말문이 막혔죠.
XUH는 군사 경제학적으로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V-280보다 빠르고 안정적이고 가격은 절반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V-280 한 대를 운용하는 동안 한국은 XUH 2대를 배치합니다. 전력이 2배입니다. 그런데 성능도 특정 영역에서 우위였죠.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아니, 말이 됐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책상에 앉아 해외 언론 보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들을 발견했죠. 영국 전문지였습니다. 한국 XUH V-280과 정면 경쟁 가능한 유일한 아시아 플랫폼.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쟁 가능하다고요? 유일하다고요? 일본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한국, 틸트로터 선진권 진입. 선진권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이제 선진권이라는 겁니까? 나는 그 문장들을 10번은 읽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경쟁자로요.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요. 세계가 한국을 경쟁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변화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확실하게 판도가 바뀌는 걸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헬기를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전장을 재정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도, 생존, 가격, 미래 전술. 모든 기준을 새로 쓰고 있었죠. 9.3초. 그 숫자가 뜻하는 건 단순한 기술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7장의 충격 이후 나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죠. XUH는 한국 전장 최적화 플랫폼입니다. 속도 500km 이상, 반경 500km 이상. 산악, 해안, 전자전, 적어도 복합전장. 한국은 미국의 설계를 모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전장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3,500km를 기준으로 세웁니다. 태평양 건너 원정 작전이 기준이죠. 그런데 한국은 500km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독도, 평양, 대련. 한국이 지켜야 할 모든 곳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열등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죠. 자기 전장을 가장 잘 아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전문가 패널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아시아 최초 틸트로터 독자 개발 국가 가능성 높음.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시아 최초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헬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수리온도 유럽 기술 협력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고 난이도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까? 미군 장교 일부도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나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군조차 인정한다는 겁니까?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죠. 나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XUH 개발비 8조 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헬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원천 기술 국가로 이동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환 메커니즘, 복합 소재, 전자전, MUMT. 이 모든 분야의 기술을 한국이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하나가 세계 최고 수준 기술이었죠. 한국은 이제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시장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러 국가가 XUH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문의가 들어왔죠. 중동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XUH는 새로운 가성비 기준이었습니다. 싸고 빠르고 강한 플랫폼이었죠. V-280의 절반 가격의 특정 영역에서 더 우수한 성능. 이건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독점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플랫폼을 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생겼던 겁니다.
나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환 속도 9.3초, 적어도 회피 알고리즘, 생존성 패키지, MUMT 레벨 4, 단가 경쟁력. 모든 요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죠. 미국이 3,500km 기준을 세울 때 한국은 500km 기준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원정형을 만들 때 한국은 생존형을 만들었습니다. 두 기준 중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전장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국이 이제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내 마음은 맑았습니다. 나는 미국인입니다. 25년간 미국 기술을 신뢰했죠. 그런데 지금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XUH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 전장에서 V-280보다 효율적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압도적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이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항공전력의 지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죠. 20년 전 나는 한국을 이런 방식으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경쟁자로, 기준을 만드는 나라로요.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다.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바뀌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나는 누구보다 먼저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증인이었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헬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생산을 하는 나라로.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